한겨울 새벽 3시 세림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앰뷸런스가 멈춰섰다. 차가운 바람이 자동문 사이로 파고들면서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급하게 밀고 들어왔다. 들것 위에는 누더기 같은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이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트리아지 데스크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 보호자가 힐끔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노숙자네요. 그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여기도 저런 사람들 받아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노인을 쳐다봤다.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자리를 옮겼다. 구급대원이 간호사에게 인계하며 말했다. 길 한복판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신원 확인 안 되고 지갑도 없습니다. 혈압은 90에 60, 맥박은 불규칙하고요. 간호사 윤서는 손등에 난 작은 화상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짧게 묶은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다. 피부는 차갑고 창백했다. 그런데 그때 윤서의 시선이 노인의 오른손에 멈췄다. 노인은 낡은 은색 회중시계를 꼭 쥐고 있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 놓지 않으려는 듯했다. 윤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시계는 낡았지만 어딘가 정교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표면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가득했지만 은빛 광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서가 노인의 맥을 짚으려 손목을 잡는 순간 노인이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시간만 지켜달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윤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닐 수도 있다. 뭔가 사연이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트리아지 데스크 뒤편에서 책임 간호사 민정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매끈하게 올린 머리와 각 잡힌 유니폼, 진한 립 컬러로 완벽하게 무장한 모습이었다. 민정은 노인을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신원 확인 안 된 환자예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복도 쪽으로 옮기세요. 서류 먼저 작성해야 하니까 보호자 연락처 확인되면 그때 다시 불러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호흡이 불안정해서요. 산소라도 먼저 규정대로 하세요. 윤서 씨.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응급실이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우선순위 따져야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어 복도 끝으로 향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노인의 손에서 회중시계가 희미하게 빛났다. 시계 초침이 째각째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응급실의 소음 속에서도 묘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윤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시계 대체 뭐지? 왜 저렇게 꼭 쥐고 있는 걸까? 그리고 시간을 지켜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노인이 복도 구석 커튼 뒤로 옮겨지는 동안 대기실 사람들은 이미 관심을 끄는 듯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여전히 응급실을 맴돌고 있었다. 복도 끝 커튼 뒤로 옮겨진 노인은 좁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윤서가 따라가려 하자 민정이 팔을 잡았다. 윤서 씨, 트리아지 데스크 비우지 마세요. 환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윤서는 뒤를 돌아봤다. 노인은 여전히 시계를 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근데 저분 호흡이 정말 안 좋아 보여서요. 서류 먼저예요. 신원 확인, 보호자 연락처, 보험 여부. 그게 우선입니다. 민정은 차트를 윤서 손에 쥐어줬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데스크로 돌아왔다. 손등의 화상 흉터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다. 트리아지 데스크 앞에는 이미 다른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발목을 삔 대학생, 열이 나는 아이를 안은 엄마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중년 남자. 윤서는 기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차트를 작성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도 끝 노인에게 가 있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을까? 숨소리가 너무 약했는데. 그리고 그 시계는 대체 뭘까? 저렇게 꼭 쥐고 있는 이유가 뭐지? 1시간쯤 지났을까? 윤서는 잠깐의 틈을 타서 복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담요조차 덮여 있지 않았다. 윤서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민정이 뒤에서 말했다. 차트 작성 끝났으면 신한 바이털 사인 먼저 체크하세요. 우선순위 알죠? 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병원에서 우선순위란 상태가 아니라 서류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험이 있는지, 보호자가 있는지, 민원을 넣을 사람이 있는지가 먼저였다. 윤서가 다른 환자의 혈압을 재고 있을 때 복도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노인이었다. 윤서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손에서 회중시계가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했다. 노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시계를 다시 움켜쥐었다. 그 순간 윤서의 눈과 노인의 눈이 마주쳤다. 노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윤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저 사람은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다. 말없이 민정이 다가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노인 환자, 아직 신원 확인 안 됐죠? 내 지갑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럼 일단 대기 명단 제일 뒤로 밀어두세요. 보호자 나타나면 그때 다시 접수하고. 윤서는 참을 수 없었다. 근데 책임 선생님, 저분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혈압도 낮고 호흡도 불규칙하고. 윤서 씨. 민정은 윤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기 응급실이에요. 모든 환자가 다 급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규정대로 하세요. 그게 당신한테도 나아요. 윤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민정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2년 전 그녀가 규정을 어기고 먼저 처치했던 환자. 결국 보호자가 소송을 걸었고 윤서는 몇 달간 조사를 받았다. 그때 민정이 말했었다. 감정으로 일하면 안 돼요. 규정이 우릴 지켜줘요. 윤서는 고개를 떨구고 데스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귀에는 계속 노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회중시계의 째각째각 소리도. 새벽 4시가 넘어가자 응급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민정은 VIP 환자 관련 서류를 정리하러 행정실로 올라갔고 다른 간호사들은 각자 업무에 바빴다. 윤서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린넨 보관함에서 깨끗한 담요 한 장을 꺼내고 일회용 컵에 미지근한 물을 받았다. 그리고 산소 포터블 기계도 하나 챙겼다. 손이 떨렸다. 들키면 또 경고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복도 끝 커튼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회중시계를 꼭 쥐고 있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노인의 몸 위에 덮어줬다. 노인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서는 산소 포터블을 켜고 노인의 코에 캐뉼라를 연결했다.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노인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다. 윤서는 물컵을 노인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조금만이라도요. 노인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탁하지만 깊은 눈동자였다. 노인은 윤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작았다. 윤서는 코끝이 찡해졌다. 천만에요. 제가 진작 와야 했는데 죄송해요. 노인이 물을 한 모금 머금었다.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다. 시간만 지켜주면 돼요. 윤서는 노인이 쥐고 있는 시계를 내려다봤다. 시계는 정말 낡았다. 표면에는 미세한 흠집과 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시계의 형태는 정교했고 은빛 광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시계 소중한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시간은 생명이니까요.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독 티슈를 꺼내 시계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때가 조금씩 지워지자 시계의 은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윤서는 시계 뚜껑 가장자리에 뭔가 새겨진 글씨를 발견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쓰여 있었다. 윤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다. 세림? 그 순간 노인이 작게 신음했다. 윤서는 재빨리 시계를 노인의 손에 다시 쥐어줬다. 노인은 시계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분. 윤서는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조금 안정된 것 같았다. 윤서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겠다. 규정이 뭐든 민정이 뭐라고 하든 이 사람은 분명 그냥 노숙자가 아니다. 뭔가 사연이 있다. 그리고 이 시계에도 분명 의미가 있다. 윤서가 커튼을 나서려는 순간 노인이 다시 중얼거렸다. 딸아이가 여기서 시간을 놓쳤어요. 윤서는 발걸음을 멈췄다. 딸, 시간을 놓쳤다고? 윤서는 뒤돌아보려 했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정이 돌아오고 있었다. 윤서는 재빨리 커튼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딸아이가 여기서 시간을 놓쳤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윤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보안요원 만식은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과묵했지만 병원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윤서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무슨 시계요? 만식은 윤서를 응급실 뒤편 흡연구역 쪽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직원들이 잠깐 바람 쐬러 나오는 좁은 통로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만식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복도 끝에 계신 노인분 손에 시계 쥐고 계시던데 혹시 봤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은색 회중시계요. 왜요? 만식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시계 각인이 있을 거예요. 세림이라고. 윤서의 눈이 커졌다. 세림? 이 병원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림대학병원. 그런데 그냥 병원 이름이 아니에요. 그 시계는 아마 이 병원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있던 거예요.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식은 담배를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 병원 건립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재단 사람들이 가끔 왔었는데 만식은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그때 누군가가 그런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은색 회중시계. 똑같이 생긴 거. 그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고개 숙이고 인사했으니까. 윤서는 입이 바짝 말랐다. 그럼 그 노인분이 혹시? 모르겠어요. 만식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시계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식은 윤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긴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 응급실이요. 만식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원래는 환자가 먼저였어요. 돈이 있든 없든 신원이 있든 없든 그게 응급실의 원칙이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VIP 문화가 생기고 서류가 먼저가 되고 다 바뀌어 버렸어요. 윤서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만식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럼 저 노인분은 대체 누구실까요? 만식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분이 단순한 노숙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어요. 윤서는 시계를 닦을 때 봤던 각인을 떠올렸다. 세림 그리고 노인이 했던 말도 시간은 생명이니까요. 만식이 다시 말했다. 간호사님 조심하세요. 민정 선생님한테 들키면 곤란해질 거예요. 근데 만약 저 노인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만식은 말을 흐렸다. 윤서는 알아들었다. 만약 노인이 정말로 재단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지금 병원이 그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윤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신원이 확인되면 그제야 대접하겠다는 건가? 그럼 신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윤서는 주먹을 쥐었다. 만식 씨, 저는 그냥 사람으로 대하고 싶어요. 누가 됐든. 만식은 윤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그게 맞죠. 근데 이 병원은 그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급박한 소리. 윤서와 만식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다. 윤서가 응급실로 뛰어들어가자 이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민정이 간호사들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VIP 전용 응급실 준비, 침대 시트 3거로 교체하고 모니터 전부 점검, 의료진 대기조 소집,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응급실 중앙에 있던 일반 환자 침대 2개가 복도 쪽으로 밀려났다. VIP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응급실 입구로 고급 세단이 들어섰다. 뒤이어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부축을 받으며 내렸다. 얼굴이 창백하고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다. 심장 관련 증상으로 보였다. 민정이 직접 휠체어를 가져왔다. 이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아까 노인에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럽고 공손했다. 윤서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VIP 환자는 곧바로 전용 응급실로 안내됐고 담당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다. 최신 모니터 장비가 준비됐고 간호사 3명이 상주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봤다. 노인은 여전히 커튼 뒤에 혼자 누워 있었다. 담요도 윤서가 덮어준 것 하나뿐이었고 산소 포터블도 윤서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대기 상태였다. 다른 일반 환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언제 볼 건데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발목을 삔 대학생이 항의했다. 민정은 짧게 대답했다. 곧 순서 오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민정의 시선은
이미 VIP 전용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윤서는 손이 떨렸다. 이게 맞나? 이게 응급실이 맞나? 그때 VIP 대기실 쪽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VIP 환자의 가족들과 비서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응급실 대기 공간을 차지했고 간호사들이 커피와 생수를 가져다 줬다. 일반 환자들은 구석으로 더 밀려났다. 윤서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아니다. 응급실은 돈으로 순서를 정하는 곳이 아니다. 상태가 급한 사람이 먼저다. 그게 원칙이다. 윤서는 민정에게 다가갔다. 책임 선생님, 저 복도 끝 노인 환자분 상태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정은 차트를 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안 돼요. VIP 환자 안정화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호흡이 계속 불안정하고 윤서 씨, 민정이 윤서를 쳐다봤다. 지금 상황 파악 안 돼요? 저분은 재단 이사예요. 이 병원 운영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은 다 똑같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알면서 왜 이래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규정대로 하세요. 신원 확인 안 된 환자는 대기 명단 유지. 그게 끝이에요. 윤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민정은 이미 VIP 전용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윤서는 복도 끝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노인의 손이 희미하게 보였다. 여전히 시계를 쥐고 있었다. 그 순간 윤서의 귀에 또 그 소리가 들렸다. 제각제각. 회중시계의 초침 소리. 응급실의 소음 속에서도 묘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것처럼. 윤서는 손등의 화상 흉터를 쓸어내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고.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뛰어갔다. 커튼을 열자 노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다. 윤서는 재빨리 산소 농도를 높이고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이 약하고 빨랐다. 이건 위험한 신호였다. 윤서는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혈압계와 응급카트를 가져오려 했다. 민정이 가로막았다. 어디 가요? 복도 끝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처치가 필요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민정은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신원 확인 안 됐잖아요. 보호자 동의서도 없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민정은 윤서를 간호 스테이션 안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그럼 어쩌라고요? 저 환자 그냥 두고 보라고요? 규정대로 하라고요. 민정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보호자 없는 환자 임의로 처치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윤서는 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소송 위협을 받던 그날, 보호자가 소리치던 목소리. 당신이 함부로 처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윤서는 그때 너무 무서웠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규정 안에 숨었다. 민정의 말대로 움직였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윤서는 노인의 눈빛을 기억했다. 간절했던 그 눈빛, 그리고 시계를 쥔 손, 시간만 지켜달라던 그 목소리. 윤서는 손등의 화상 흉터를 만졌다. 이 흉터는 과거에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구하다 생긴 것이었다.
그때 윤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규정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 윤서는 민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책임 선생님, 저 환자는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상태가 먼저예요. 신원이 먼저가 아니라. 윤서 씨 경고했어요. 이거 계속 밀고 나가면 징계 들어가요. 그럼 징계 받겠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간호사예요. 사람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서류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윤서는 응급 카트를 잡았다. 민정이 팔을 붙잡았다. 윤서 씨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이거 가져가면 정말 끝이에요. 당신 커리어도 이 병원에서의 입지도 끝나요. 윤서는 잠시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딸아이가 여기서 시간을 놓쳤어요. 윤서는 깨달았다. 노인의 딸은 아마 이 응급실에서 제때 처치를 받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노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확인하려고. 이 응급실이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곳인지. 윤서는 민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윤서는 응급 카트를 끌고 복도 끝으로 향했다. 뒤에서 민정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 징계위원회 올라가요. 각오하세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노인의 회중시계가 잠깐 보관되어 있었다. 윤서가 처치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잠깐 맡은 것이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주머니 안에서 째각째각 울렸다. 윤서는 응급 카트를 커튼 안으로 밀어넣고 노인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다. 혈압은 더 떨어져 있었다. 85에 55. 위험 수치였다. 윤서는 수액 라인을 확보하고 링거를 연결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몇 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산소 포화도도 천천히 올라갔다.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탁했던 눈동자에 조금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노인은 윤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고맙습니다. 윤서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이제 좀 나아지실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딸아이 같아요. 윤서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딸 있으세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입가에 슬픔이 스쳤다. 있었죠. 오래전에 잃었어요. 윤서는 숨을 죽였다. 노인이 계속 말했다. 여기 이 응급실에서요.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응급실에서요? 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28살이었어요. 교통사고였죠. 여기로 실려왔는데.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윤서는 기다렸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시간을 놓쳤어요. 제가 늦게 도착했고 병원도 바빴고 중요한 환자가 먼저 왔다고 제 딸은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서는 코끝이 찡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아줬다. 그때부터요 노인이 말했다. 이 병원이 바뀌었는지 궁금했어요. 제 딸처럼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누더기 차림으로 온 것이었구나. 확인하려고. 이 응급실이 여전히 돈과 신원으로 사람을 나누는지 아니면 정말로 생명을 먼저 보는 곳인지. 윤서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계를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에 쥐어줬다. 할아버지, 이번엔 안 놓칠게요. 약속드려요. 노인은 시계를 받아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이 아직 있어서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규정 뒤에 숨어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던 자신을. 할아버지, 윤서가 말했다. 이 시계 정말 소중하시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아이한테 줄 선물이었어요. 간호사가 되는 날 주려고 샀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결국 못 줬죠. 그래서 제가 매일 차고 다녔어요. 딸아이를 기억하려고, 그리고 이 시계에 새긴 말을 잊지 않으려고. 윤서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뚜껑 가장자리에 새겨진 글씨. 시간은 생명, 세림. 윤서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노인의 딸에 대한 기억이었고 응급실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었다. 시간은 생명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 노인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아요. 윤서는 울컥했다. 노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윤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규정 뒤에 숨어서 다시 다치지 않으려고 움츠러들고 있다는 걸. 윤서는 손등의 화상 흉터를 보았다. 이 흉터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용기의 증표였다. 윤서는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이번엔 시간 안 놓쳐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윤서는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었다. 제각제각. 그 소리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됐다. 시간은 흐르고 있고 생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렸다. B-, B-, B-. 날카롭고 급박한 소리. 윤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노인의 심박수가 급격히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부정맥이었다. 윤서는 재빨리 산소 농도를 최대로 올리고 수액 속도를 조절했다. 하지만 노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호흡이 거의 멈출 것 같았다. 윤서는 커튼을 열고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환자 상태 급변했어요. 하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VIP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간호사들은 VIP 전용실을 드나들며 바빴고 의사들도 그쪽에 모여 있었다. 윤서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윤서는 다시 커튼 안으로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응급처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인의 손에서 시계가 미끄러졌다. 윤서는 재빨리 시계를 받아들었다. 시계가 손에 닿는 순간 윤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시계 뚜껑이 약간 헐거운 것 같았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봤다. 뚜껑 안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종이를 펼치자 오래된 잉크로 쓴 전화번호가 보였다. 번호 옆에는 작은 글씨로 긴급시라고 적혀 있었다. 윤서는 숨을 죽였다. 이게 뭐지? 누구 번호일까? 윤서는 노인을 내려다봤다. 노인의 호흡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윤서는 결심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윤서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잘못 눌렀다. 윤서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윤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제발 누가 받아주길. 제발. 신호음이 3번, 4번 울렸다. 윤서는 조급했다. 혹시 잘못된 번호는 아닐까? 혹시 이미 쓰지 않는 번호는 아닐까? 5번째 신호음이 울렸다. 윤서는 거의 포기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 윤서는 급하게 말했다. 여보세요. 저 세림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인데요. 긴급 상황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환자분이 노인분이 위급한 상태인데 이 번호가 시계 안에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보호자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시계요? 무슨 시계? 은색 회중시계요. 뚜껑에 시간은 생명, 세림이라고 새겨진. 윤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 너머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급박해졌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응급실 복도 끝, 커튼 뒤에요.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겼다. 윤서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윤서는 노인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심박수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산소 덕분에 호흡은 조금 유지되고 있었다. 윤서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도움이 오고 있어요.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계를 다시 꼭 쥐었다. 제각제각. 초침 소리가 여전히 울렸다. 윤서는 복도를 바라봤다. VIP 대기실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시계를 내려다봤다. 시계 뚜껑 안쪽에 각인. 시간은 생명, 세림.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체 이 시계의 주인은 누구죠? VIP 대기실은 응급실 한쪽에 마련된 별도 공간이었다. 고급 소파와 커피 테이블, 대형 TV까지 갖춰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아까 도착한 VIP 환자의 가족들과 비서진이 앉아 있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전용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있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고급 시계를 찬 그는 병원 재단 이사 중 한 명이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 구석에 놓인 내선 전화기가 울렸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날카로운 벨소리. 모두들 고개를 돌렸다. 비서 한 명이 일어나 전화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정장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가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재단 이사가 직접 내선 전화를 받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응급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VIP 대기실이시죠? 방금 응급실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에게 급히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은색 회중시계를 가진 환자분이 위급하다고 시계 안에 있던 번호로 전화했다고 하는데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사님 얼굴이 왜 저래? 남자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 계십니까? 그 환자분.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응급실 복도 끝 커튼 뒤라고 했습니다만 남자는 전화를 내려놓고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를 뛰어가는 남자의 뒤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나왔다.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비서가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응급실 복도를 가로질러 가장 구석진 커튼 쪽으로 달려갔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민정도 VIP 전용실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다. 저게 무슨 일이지? 남자는 커튼 앞에 멈춰섰다.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커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윤서가 노인 옆에 서 있었고 노인은 여전히 회중시계를 쥔 채 누워 있었다. 남자는 노인을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회장님이라고? 윤서는 눈이 커졌다. 회장? 이 노인이 회장이라고?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비서들, 간호사들, 심지어 민정까지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복도는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남자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자네 왔구먼 회장님, 어째서 이렇게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이 손을 들어 남자를 제지했다. 괜찮네, 내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확인이요? 이 병원이 아직 사람을 살리는 곳인지 아니면 돈을 먼저 보는 곳이 됐는지.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내 딸이 여기서 죽었네. 28배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을 놓쳤지. 남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다. 민정은 얼굴을 가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윤서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날 살려주려 했지.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노인이 시계를 들어 보였다. 이 시계에 새긴 말 기억하나? 남자가 대답했다. 시간은 생명세림. 그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 병원의 첫 번째 원칙이었네. 언제부터 잊어버렸나? 복도는 침묵에 휩싸였다.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병원장과 고위 관계자들이 뛰어나왔다. 그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노인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사과는 저 간호사에게 하게.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쏠렸다. 윤서는 당황했다. 병원장이 윤서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을 잘못 운영했습니다. 민정도 윤서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윤서 씨,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노인이 시계를 윤서 손에 쥐어줬다. 이제 이 시계는 자네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야. 자네는 시간의 의미를 아니까. 노인은 미소 지었다. 윤서는 시계를 받아쥐었다. 시계의 초침이 째각째각 울렸다. 그 소리는 이제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세림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보안요원 만식이 창문을 열어둔 것이었다. 환기가 필요해요. 그가 윤서에게 말했다. 오래된 공기는 내보내야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만식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좀 제대로 될 것 같네요. 응급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VIP 전용실 표지판이 내려졌고 그 공간은 일반 응급 처치실로 전환됐다. 트리아지 데스크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응급도 우선, 신원 확인은 처치 후. 간단하지만 분명한 원칙이었다. 민정은 그 안내문을 직접 붙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윤서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노인은 이제 제대로 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모니터와 링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안정된 표정이 돌아와 있었다. 윤서는 침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아침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제보다 훨씬 맑은 눈빛이었다. 아, 윤서 양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로. 노인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따뜻했다. 윤서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아줬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자네는 용기를 보여줬어. 규정보다 사람을 선택한 거지.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징계받을까봐, 또 소송당할까봐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규정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안전하니까요. 노인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선택했잖아. 윤서는 손등의 화상 흉터를 만졌다. 이 흉터 화재 현장에서 환자 구하다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두려움의 상징이 됐어요. 다시는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윤서는 눈물을 훔쳤다. 근데 할아버지 만나고 깨달았어요. 이건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왜 간호사가 됐는지 상기시켜주는 거였어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잘 깨달았어.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회중시계를 가리켰다. 저 시계 자네한테 주고 싶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건 딸분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야. 노인은 윤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가 내 딸이 되지 못한 간호사니까 자네가 이 시계의 의미를 이어가 줬으면 해. 윤서는 코끝이 찡했다. 노인이 계속 말했다. 시간은 생명이야.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거지. 자네는 그걸 알고 있어. 부탁하네. 이 시계를 보면서 계속 기억해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릴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때 민정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윤서 옆에 섰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서 씨네. 정말 미안해.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서는 민정을 쳐다봤다. 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을 저버렸어. VIP 민원이 무서워서, 징계가 무서워서 규정 뒤에 숨었어. 민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환자가 사람이 아니라 서류가 됐어. 숫자가 됐어.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윤서는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생님도 무서웠던 거잖아요. 저처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무서웠어. 계속. 윤서는 민정을 안아줬다. 민정은 윤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한참 후에 민정이 말했다. 윤서 씨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당연하죠. 윤서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요.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응급실 입구에서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다. 젊은 여자가 팔을 다친 채 걸어 들어왔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험 있으세요? 민정이 재빨리 다가가 제지했다.
상태부터 확인해요. 서류는 나중에. 간호사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민정은 윤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윤서도 미소로 답했다. 노인은 침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조금씩 바뀌겠구먼. 윤서는 회중시계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다. 시계의 은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뚜껑 가장자리의 각인이 선명하게 보였다. 시간은 생명, 세림. 윤서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다. 제각제각. 초침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만식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조금씩 바뀌겠구먼. 윤서는 회중시계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다. 시계의 은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뚜껑 가장자리의 각인이 선명하게 보였다. 시간은 생명, 세림. 윤서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다. 제각제각. 초침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만식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여기가 다시 사람 사는 곳이 될 것 같네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함께요. 아침 햇살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다. 차가웠던 공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회중시계의 초침은 계속 움직였다. 멈추지 않고 생명처럼, 시간처럼. 노인은 윤서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간은 사람이야, 잊지 말게.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시계의 초침이 또 한 번 째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다. 새로운 시작처럼.